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8개 선거구 중에서 춘천과 원주가 승패를 가릴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전략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강원도에서 전석 승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총선 필승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강원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당협 사무국장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강원도 여야 모두 공을 들이는 곳은 선거 때마다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춘천과 원주입니다. 수도권 바람을 직접적으로 받는 춘천은 경쟁도 가장 치열합니다. 특히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상대로 예비 후보가 7명이나 등록하면서 8개 선거구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8대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갑을 모두 당을 넘나드는 표심 이동이 두드러집니다.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선택했던 표심은 2년 뒤 이광재 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로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주로 보수 의원을 선택해왔던 원주을은 8년 전부터 내리 민주당 송기현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공천 작업을 서둘러 후보 경쟁력을 일찌감치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천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속적으로 공천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8개 선거구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지지세를 확장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의 위치를 다시 한번 획득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하는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 전 19대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전석 승리를 몰아준 강원 표심. 4년 전 21대 총선 때는 춘천갑과 원주갑을 이렇게 3개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습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춘천과 원주가 강원도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시가 인구가 줄며 학생도 주는 원도심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을 늘려 지역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관건은 학교와 지역이 합심해 학부모와 학생 입맛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원도심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을 때는 2,000명이 넘었지만 현재는 전교생이 100명 정도입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올해 입학 예정 학생이 불과 11명입니다. 낮은 출산율에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옛 도심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학생이 떠나면서 지역 상권과 활력이 쇠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에 놓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농촌학교인 춘천 금병초등학교. 2008년 학생 수가 87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89명으로 15년 새 100명이 불어났습니다. 학교 텃밭과 텃눈을 활용한 사계절 농부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AI 인공지능 교육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돌봄과 교육에 참여하는 학교 협동조합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교육 과정이 시작되자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학교만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을 살려야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그거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춘천시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도 아래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원도심 학교에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학교가 특성화 교육을 구상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년 5억 원씩 3년 동안 15억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합니다. 단순히 학교 하나만 활성화시킨다라기보다 어떤 지역의 공동화를 좀 해결하고 신도심 학교의 과밀 현상을 좀 해소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관건은 학교와 지역의 상생 협력입니다. 학교가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지역민들이 힘을 보태는 겁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이 사업이 쇠퇴하는 원도심 학교와 지역을 동시에 살리는 구심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는 설상 경기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많은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혹한의 날씨에도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이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고도 1,400m가 넘는 정선군 백운산의 봉우리에 자리한 하이원 스키장.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인 강릉중앙고의 이현호 선수가 등장하자 응원 소리가 커집니다. 일부 관람객들은 선수의 별명인 짱돌을 외치기도 합니다. 짱돌 가자, 짱돌 가자! 이현호 선수가 온몸을 좌우로 비틀며 눈 덮인 절벽을 재빠르게 질주합니다. 스키 경기가 열리는 이곳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추운 날씨지만 선수들을 응원하는 열기는 뜨겁습니다. 전체 79명 가운데 28등으로 경기를 마친 이현호 선수는 많은 응원을 해준 정선 지역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추운데 스키 신고 여기 위에까지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고 선수층도 얇아서 몇 명 없는 한국 선수를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파인과 프리스타일 스키 두 종목이 열리는 정선군에는 200명 안팎의 주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장에 나온 자원봉사자들은 다음 달 1일까지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갔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자원봉사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서 저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도 정선을 방문한 내외국인들이 강원도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주민들도 다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올림픽 때문에 평창을 왔다가 정선을 전부 다 이것이 걸쳐서 가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평창 올림픽에 이어 6년 만에 국제 동계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정선군에선 오는 28일까지 설상 경기가 열립니다. 또 하이원 마운틴 스키하우스 무대에서는 오는 27일까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여자 3대3 아이스하키 준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어제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준결승전에서 1피리어드에서 2대3으로 뒤지다 6대4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늘 오후 2시 이탈리아를 14대4로 이긴 헝가리와 금메달을 놓고 다툽니다. 겨울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곳곳에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석유관리원은 대회 기간 동안 가짜 석유로 인한 안전사고나 재산 피해가 없도록 경기장 주변 주유소를 상대로 암행 단속에 나섰습니다. 유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주유소 안 사무실로 들어가 석유 수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게 좀 불일치나는 내역이 있어서 그 점검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출하 전표라든지 아니면 계산서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1만 2천 리터의 휘발유를 수급했다고 당국에 보고했는데 실제 수급량은 8천 리터였습니다. 과다 보고한 수급량만큼 품질 기준 이하의 가짜 석유를 몰래 들여와 판매할 가능성이 있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횡성의 또 다른 한 주유소. 이번엔 암행 차량을 타고 일반 고객인 척 경유를 주유합니다. 안녕하세요. 2만 원만 주유해 주세요. 2만 원이요? 이렇게 주유한 휘발유와 경유는 따로 보관해뒀다가 검사 시료를 섞어 가짜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국은 이번 주부터 겨울 청소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경기장 주변 주유소를 집중 점검합니다. 올해 들어 보름 만에 원주에서만 2건의 가짜 석유가 적발되면서 경계심이 높아졌고 겨울 청소년 올림픽 개최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가짜 석유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이러한 차량 도입을 통해서 이런 악의적으로 리모컨 조작 등의 주유소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는 없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석유관리원은 겨울 청소년 올림픽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경기가 열리고 있는 4개 도시, 경기장 주변 45개 주유소를 상대로 암행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 지역의 소비자 심리가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으로 낙관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1.1포인트 오른 101.2로 장기 평균 기준값인 100을 넘어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계 수입과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향후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상권에 큰 타격을 주는 결정임에도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강원도 자영업자 총연합회도 정부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전국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원FC가 2024 시즌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춘천과 강릉 홈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즌권과 전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세 종류를 판매합니다. 경기 수에 따라 춘천 시즌권은 11만 원, 강릉 시즌권은 12만 원으로 책정됐고 통합 시즌권은 19만 원입니다. 시즌권 소지자는 경기별로 좌석을 지정 예매에 입장할 수 있고 시즌권은 3월 31일까지 인터파크 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발전 특구 공모 신청 기한이 다가오자 교육청과 각 자치단체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발전 특구 공모 사업을 신청한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과 기획서를 분석하고 공모 선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시한은 다음 달 9일로 3월 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2차 공모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하는데 현재 강릉시와 태백시가 준비 중입니다. 강원도 서울본부가 수도권에서 열리는 설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에 참여합니다. 강원도에서는 12개 시군, 24개 업체가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서대문구와 종로구, 구로구와 마포구 농수산물 특판전에 참여해 강원도 농수산물을 판매합니다. 특히 올해는 종로구가 개최하는 청진공원 설맞이 직거래 행사에 강원도의 우수 농수산물을 소개하는 특별 부스를 처음 선보이는 등 수도권의 유통망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태백산 눈축제가 내일 개막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태백 지역에 내린 폭설로 눈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눈축제 주 무대인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광장에서는 30cm가량의 눈이 쌓였고 대학생 10팀이 참가한 눈조각 경연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태백산 눈축제에서는 31가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테마공원에서는 요일별로 다양한 공연 이벤트가 열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전거 축제인 2024 설악그라폰도 대회의 참가자 모집이 접수 2분 만에 접수 인원 5,000명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설악그라폰도 대회는 그란폰도 월드투어 시리즈 가운데 가장 힘든 F등급을 받은 인증받은 매우 길고 험한 코스로 유명합니다. 올해 대회는 5월 18일 인제군 상남면에서 열리고 105km를 달리는 메디오폰도와 208km를 달리는 그란폰도 등 2개 종목이 함께 열립니다.
강릉시가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입주 예정 업체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벌입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15일 1, 2종 근생시설, 업무시설, 의료기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원시설 용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착공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릉산단은 지난 2020년에 분양 완료한 4,000면 일원 약 150만 제곱미터 부지에 기업체 180여 곳, 2천여 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별다른 편의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동해시가 사랑의 1분 전화로 고독사를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음성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사랑의 1분 전화를 운영해 독거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등 대응이 취약한 복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랑의 1분 전화는 메시지를 전송한 뒤 2번 응답이 없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 기간 하루 평균 5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명절에 발생한 화재는 모두 109건으로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재 원인별로는 개인 부주의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9건, 기계적 요인이 14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다음 달 1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대국민 화재 예방 홍보 활동을 하는 등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이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에 따뜻한 물과 옷, 휴식 장소가 적절히 마련돼 있는지를 살피고 사업주가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